27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어려워요. 비례대표제가 뭡니까?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이 300마리가 있습니다. 이 300마리의 국회의원 가위바위보로 뽑진 않았겠죠. 당연히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하는데 두 개로 그룹을 나눠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지역구랑 비례대표제. 지역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거 뭐 있잖아요. 제가 송파구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제가 강남구의 개가 되겠습니다. 요지랄하면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럼 비례대표제가 뭐냐면 비례대표제는 간단하게 말해서 정당 인기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례대표 의석이 100석인데 홀수문 당이 득표율이 50%였습니다. 그러면 100석 중에 50%, 즉 절반인 50석이 홀수문 정당에 배정되는 거죠. 쉽죠?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3% 득표하면 비례대표 4석, 로또 노린 신당 쏟아진다. 아니 비례대표, 신당, 로또 이게 다 무슨 상관이죠? 이거는 국회에서 정한 일종의 공식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눈 돌아가시죠? 눈 돌아가시는데 여기 숫자를 하나하나 넣어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 따라보세요. 자, 먼저 국회의원 정수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300명이죠. 그쵸? 300명인데 여기 빼라고 하네요. 빼기 하면 의석할당 정당이 어쩌다 저쩌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마지막에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거대 정당을 예로 들면 한 100명 정도 당선이 되었다고 칩시다. 100명이에요. 빼면 얼마죠? 300 빼기 100 200원이네요. 200원. 자, 200원 곱하라고 합니다. 200 여기 곱하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을 하래요. 득표 비율을 하니까 0.4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0.4는 하면 얼마입니까? 200에 0.4% 80석이 됩니다. 그쵸? 80석이 되겠네요. 여기 또 80석이 나왔는데 여기 또 보니까 빼기 하라고 하네요. 80석 빼기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똑같죠? 지역구 당선인 수 우리 100명을 하고 계산했다. 그쵸? 여기 100명 넣으면 마이너스 20입니다. 마이너스 20. 여기 또 나누기 2라고 하라고 했는데 나누기 2 해봤자 뭐 의미 없죠. 왜? 100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으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안 나온다라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군소정당을 예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군소정당 같은 경우는 어떻죠? 국회의원 정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300명 그쵸? 근데 빼기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인데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선된 사람이 없다고 칩시다. 0명입니다. 0명 그쵸? 300 빼기 0은 300이죠. 그럼 300 곱하기 득표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득표 비율 인기 투표를 했는데 우리가 3% 나왔다고 칩시다. 3% 곱하기 3%면 몇이죠? 0.03이다. 그쵸? 0.03 하면은 9가 되겠네요. 9. 자, 9 빼기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아까 몇 명이었죠? 여기 0명이라고 우리 가정했죠? 0명은 9명 되는 겁니다. 요 9명 나누기 2 하면 얼마입니까? 4.5명이 되겠네요. 요 4.5명 중에 우리 또 강모의 돌이 호연지기가 있기 때문에 꼬다리는 뺍니다. 꼬다리 빼면 4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적으면 비례대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곧 군소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요 말입니다. 요 말. 쉽죠? 이런 계산 방식을 통하면 군소정당에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내피셜로 생각을 해보자면 국회판 지방 분권화가 아닌가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한 정당이 절반 이상의 다수석을 차지하기가 너무 힘든 구조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힘이 약한 정당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간단한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힘이 약한 정당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또 말하자면 각계격파 당하기가 쉽습니다. 각계격파 당하기가 쉽다라는 말은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작용하기가 더욱더 용이해졌다.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이런 논리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 선거법이 개정된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더욱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 망했다고 인정하고 우리 전부 보트피플 되고 미군 앞에서 기분이 쪼꼬렛도 요지랄하면서 살까요? 아니죠. 군소정당에 유리하게 되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왜? 반중 친미 세력은 아직 약한데 약한 정당에 유리한 선거법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이거 잘만 하면 좌빨 병신들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중 친미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을 배분한다.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100분의 3입니다. 3%입니다. 3%. 총선에서 3%의 지지를 받으면 반중친미 정당, 반중친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가 도대체 얼마죠? 이게 5천만 국민이니까 3% 하면 150만 명? 조짓다. 여보 12월 때 보트 하나 사나? 요러시면 안 됩니다. 자, 19대 대선 투표자 숫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28만 7,908명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투표자 수고, 여기에 3%를 곱하면 98만 4,237명이 나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승산이 없느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승산이 있는 이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워낙 자주 터지셔서 이게 뭐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여기 빅토리 채널을 아시나요? 요 채널이 박사님 팬분이 박사님 영상을 올리시는 채널인데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10만 명이죠.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반중 친미를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은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족 2명, 친구 2명만 꼬시면 벌써 50만 명이 확보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총선까지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명씩만 꼬시면 되는 거예요. 적은 숫자 절대로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한국인들이 이미 기존 정치에 신물이 났다라는 겁니다. 여기 표 한번 보세요. 무당층, 지지 정당이 없다는 사람이 무려 46.6%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투표 자체를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한 거죠. 좋아하는 인간, 좋아하는 정당이 없는데 그거 말하고 투표하러 갑니까?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출산율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시락 싸들고 길바닥을 헤매는 게 여러모로 낫습니다. 즉 투표하러 안 간다는 것, 유효 투표수, 이 총수가 줄어든다라는 말이에요. 만약 이 사람들이 그대로 투표를 안 해버리면 우리는 대충 계산해봤을 때 60만 표만 먹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 전제는 여기서 뭐예요? 반중 친미 지지자들은 무조건 100% 투표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우리의 아젠다입니다. 미중 충돌 때 중 지지 1.2%뿐 중국도 놀랐다. 한국의 현중. 반중도 아니고 현중입니다. 현중. 이미 한국인들은 중국인들 다 싫어합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원하는 니즈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반중 친미라는 아젠다는 굉장히 강력하죠. 한국인들을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기존 정치인들은 못하거든요. 컨셉이 안 겹쳐요. 컨셉이 안 겹치는데 반중 친미 아젠다를 좋아해줄 사람은 길바닥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만들어진 지지층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정치에 신물난 한국인들은 투표를 안 해버리고 그 와중에 우리의 반중친미 아젠다가 확산만 된다면 3% 이거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힘내라고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60조 제1항 제2호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투표자 연령을 낮췄습니다. 법에서 연령은 무조건 만 나이입니다. 즉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은 이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전교조 애새끼들 하는 꼬라지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에게 치명적인 조항이긴 합니다. 근데 누가 방구석 탕수육 반중에서 10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 현역 의원 입에서 반중 친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적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주실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 한 줄 요약. 선거법 개정. 총선이 끝나면 좌빨들에게 누가 주인공이었는지 깨닫게 해줍시다.